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회로 이론 AI 학습 노트라는 제목의 꽤 흥미로운 블로그 게시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전기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특히 비전공자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교재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아시다시피 회로 이론,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고 뭐랄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지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방법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 전통적인 학습 방식의 AI 기술을 이렇게 접목시킨 점이 눈에 띄는데요. 자,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 방식이나 뭐 새로운 분야 도전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회로 이론 같은 분야는 사실 기초 없이는 좀 진입하기 어려운 그런 대표적인 영역이죠. 네.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개념도 좀 추상적이라서 비전공자분들께는 그 상당한 학습 장벽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용어부터가. 네. 그래서 이 자료는 바로 그 초기 장벽, 이걸 낮추는 데 좀 초점을 맞춘 걸로 보입니다. 특히 뭐 전기기능사 자격증 이런 거를 목표로 하시거나 관련 분야를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의도가 좀 엿보이고요. 네네.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학습 초기에 용어, 정의, 개념 이걸 명확히 구분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게 어떻게 학습 효과로 이어지는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하는지 거기부터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기초 개념을 아주 세심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중요하죠. 자료에서 보면 학습 중에 만나는 수많은 그 용어, 정의, 개념 있잖아요. 이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는 데 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용어는 특정 단어나 기호, 그 이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정의는 그 용어가 가진 뜻을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 그리고 개념은 여러 관련 지식들을 종합해서 형성되는 더 큰 틀, 뭐랄까 인식의 틀 같은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설명 방식이 흥미롭네요. 네, 이렇게 기본적인 약속부터 확실히 하려는 노력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용어, 정의, 개념을 의식적으로 분리해서 접근한다는 것, 이게 이 가이드의 핵심적인 교육학적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교육학적 전략이요? 네. 기술 교육에서 많은 학습자들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 낯선 전문 용어의 홍수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많죠. 네. 단순히 용어만 외워서는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가이드는 용어 자체, 즉 이름하고 그 용어의 뜻, 정의죠. 그리고 그 용어가 속한 더 큰 개념적 틀, 이걸 분리해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단어 뜻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까지 보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전압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그 정의는 전기장 내의 두 점 사이의 전위차, 이렇게 명확히 규정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전압이라는 개념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 또는 압력처럼 더 직관적이고 응용적인 이해의 틀로 확장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개념은 좀 더 넓은 의미군요. 네, 또 다른 예로 전류. 전류라는 용어는 단위 시간당 도체 단면을 통과하는 전하량으로 정의되지만 개념적으로는 실제로 일을 하는 전기의 흐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이렇게 구분하면 학습자가 단순히 단어 뜻만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 각 요소가 회로 내에서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 훨씬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눠서 접근하면 학습 초기에 겪는 그 개념적 혼란? 그걸 확실히 줄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특히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용어 하나하나가 정말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단순히 전압은 이거다라고 정의만 띡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전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까지 연결해서 생각하게 돕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런 기초 다지기랑 더불어서 실용적인 측면도 상당히 강조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로 CBT, 그러니까 컴퓨터 기반 시험 문제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아, 네. CBT 문제 활용 방식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준을 좀 넘어섰어요. 오,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이 가이드의 흥미로운 점은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정답만 딱 확인하는 게 아니라 왜 그게 정답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왜 나머지 선택지들이 오답인지까지 상세하게 분석해 준다는 점입니다. 아, 오답 분석까지요? 네.
문제 구성 자켓도 보면 전기 기능사 CBT 문제 연습, CS01 이런 식으로 특정 챕터나 주제별로 묶어서 개념 이해를 돕는 순서가 있고요. 네. 또 전기 기능사 CBT 문제 연습, 관연도 회차 001 회차로처럼 실제 시험하고 유사한 형태의 관연도 기출 문제 풀이 순서도 있어서 학습 목표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오, 오답 선택지까지 분석해준다는 건, 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접근법이네요. 그렇죠. 보통은 정답 맞히고 틀린 문제는 그냥 해설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학습자 입장에서는 왜 이게 답이 아닐까? 하는 궁금증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부분을 착각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짚어주는 효과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을 제가 잘못 적용해서 특정 오답을 골랐다면 그 오답 해설을 통해서 아, 이 공식은 이런 조건에서만 써야 하는 거였구나 하고 명확히 깨달을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오답 분석은 단순한 실수 방지를 넘어서요. 개념의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고 또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들 있잖아요. 네네, 있죠. 그런 것들을 간파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특정 회로의 임피던스를 계산하는 문제에서 정답 외의 오답 선택지들은 벡터 합산을 스칼라 합산으로 착각했거나 아, 또는 특정 소자의 리액턴스 부호를 잘못 적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들로 구성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이런 오답의 탄생 배경, 이걸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신이 어떤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계산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교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피상적인 암기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학습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단순히 정답 찾는 기술을 넘어선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방식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확실히 오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왜 틀렸는지 곱씹어보는 게 진짜 공부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가이드가 활용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도구가 있다고요. 바로 AI 기술을 접목했다는 점인데요. 네, AI 기술 활용이 이 가이드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쉽고 재미있게 깊이 있는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AI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네,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두 가지가 언급됩니다. 하나는 구글의 AI 노트 도구인 노트북 LM의 오디오 오버뷰 기능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노트북 LM이요. 네, 이걸 통해서 특정 용어나 개념에 대한 부연 설명을 텍스트뿐만 아니라 오디오 형태로도 들을 수 있게 한 거죠. 오, 이동 중이거나 시각 자료보다는 청각 자료를 선호하는 학습자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설명이라. 복잡한 내용을 반복해서 듣거나 아니면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때 귀로 들으면서 다른 감각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때가 있죠, 분명히. 네, 그렇죠. 특히 통학이나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려는 분들께는 꽤 매력적인 기능일 수 있겠네요. 그럼 다른 하나는 어떤 방식인가요? 다른 하나는 QR코드 활용입니다. 교재 내의 특정 문제나 개념 옆에 QR코드를 딱 배치해서요. 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관련 설명이 담긴 외부 자료,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 같은 곳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한 겁니다. 아, 특정 문제풀이 과정이 잘 이해되지 않거나 관련된 심화 내용이 궁금할 때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그건 정말 편리하겠는데요. 딱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바로 관련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학습 흐름도 안 끊기겠어요. 네, 그렇죠. 즉각적이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우려되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 영상 자료의 경우 그 내용의 정확성이나 설명의 품질이 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이드에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나 언급이 있었나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자료 자체에서는 QR코드로 연결되는 컨텐츠의 품질 관리나 선별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AI를 활용한 오디오 설명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AI가 생성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교육적 효과는 항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아직은 그렇죠. AI가 때로는 미묘한 오류를 포함하거나 설명 방식이 학습자의 수준에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가이드의 AI 활용은 학습의 보조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완벽한 학습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AI를 맹신하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바른 학습 자료와 교차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고 학습의 주체는 결국 학습자 자신이니까요. 맞습니다. AI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지만 잘 활용한다면 분명 학습 경험을 훨씬 풍부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잠재력은 커 보입니다. 네, 그렇죠. 결국 이 모든 요소들, 기초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하는 방식, 정답뿐 아니라 오답까지 상세히 분석하는 문제풀이 전략, 그리고 AI를 활용한 오디오 설명 및 영상 자료 연동, 이 모든 게 결국 처음에 이야기했던 핵심 목표, 네. 즉 비전공자나 전기 분야 입문자들이 겪는 학습 초기 단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세심하게 고안된 장치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학습 가이드는 전통적인 교육 요소, 그러니까 체계적인 개념 설명이나 반복적인 문제풀이 같은 거에 강점은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 AI나 멀티미디어요. 이걸 접목해서 학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핵심 키워드는 접근성 향상 그리고 맞춤형 지원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 향상, 맞춤형 지원. 네, 용어, 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답 분석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 또 필요할 때 AI 기반의 추가 설명을 제공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학습자가 초기에 겪는 혼란과 좌절감, 이걸 줄여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처럼 새롭고 복잡한 분야에 도전할 때 특히나 회로 이론처럼 추상적인 개념이 많은 영역을 공부할 때 말이죠. 이렇게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지원 시스템이 있다면 학습 과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지 좀 상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다가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설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접근 방식이 비단 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전문 분야의 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기술 분야일수록 초기 개념 정립과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한데 이 가이드에서 보여준 분리하고 명확히 하는 전략, 그리고 오답까지 파고드는 심층 학습 방식, 이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AI라는 도구가 더해지면서 학습 과정을 더 개인화하고 효율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회로 이론 AI 학습 노트 소개 자료는요. AI를 활용해서 기존에 존재하던 학습 콘텐츠, 그러니까 개념 설명이나 문제 같은 것들을 학습자가 더 잘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렇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학습을 돕는 방식이 과연 여기서 멈출까요?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현재는 AI가 주로 보조적인 역할, 그러니까 추가 설명을 제공하거나 정보 검색을 돕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능동적인 역할이요? 네, 예를 들어서 AI가 여러분의 학습 진도, 정답률, 특정 유형의 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실수 패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오답 노트를 만들어주는 수준을 넘어서 AI가 저의 학습 습관이나 취약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주는 개인 튜터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개념을 유독 어려워하는지, 또 어떤 유형의 문제풀이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를 AI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와, 더 나아가서는 AI가 여러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즉석에서 생성해서 제공할 수도 있겠죠. 문제를 생성한다고요? 네, 예를 들어 이 학습자는 병렬 회로에서의 전료 분배 법칙을 계속 혼동하는군. 그렇다면 이 개념을 다양한 각도에서 묻는 새로운 응용 문제 5개를 만들어서 제시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와,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학습 효율이 극대화될 뿐만 아니라 마치 게임처럼 저에게 딱 맞는 도전 과제가 계속 주어지면서 학습 과정 자체가 훨씬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루할 틈이 없을 수도 있죠.
기술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학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더 나아가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지식에 대한 도전을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와 우리의 논의가 여러분 각자의 학습 여정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